제14장 정화객점의 비밀 7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4장 정화객점의 비밀 7화. 저벅 터벅. 노집사 외에 5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그들은 약방각에 시간이 걸려서 기나긴 회랑을 걸었으며 이제 대전으로 걸어들었고, 그들은 수많은 명품 석상과 골동품들과 각종 휘장을 지나서 대전에 이르게 되었다. 이들이 도착한 대전정 중앙에는 10계단을 오르면 황금빛 보좌가 있었고, 그곳에는 한 명의 젊은 여인이 앉아 있었는데, 여인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인이란 말인가. 이 여인의 미는 궁극의 절대미로 황홀하기까지 했다. 전설의 중원 미인인 서시, 왕소군, 초선, 양귀비의 미가 무색해 보였으니 이 여인의 미와 누가 감히 비교할 수 있더란 말인가. 허허, 어찌 하늘에서는 이런 여인을 세상에 내었단 말인가. 하지만 여인에게는 한 가지 보이지 않는 단점이 있었으니, 일반인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마기와 요기가 그녀의 신형에 충만하여 이 거대한 황금빛 대전을 능히 압도하고 있었다. 아무튼 여인은 치머나간 폐월수하라. 치머라함은 서시가 연못에서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습을 감상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아름다움에 놀란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을 잊고 바닥으로 가라앉았으며, 나간이라 함은 기러기가 왕소군의 머리 위를 날 때 그녀는 비파를 꺼내어 연주하면서 자작한 노래를 불렀으니, 하늘을 나는 기러기는 그 노래의 넋을 잃고 날갯짓하는 것을 잊어버려 땅으로 곤두박질 쳤으며, 폐월이라 함은 초선이 화원에서 달을 보고 있는데 구름 한 조각이 달을 가리자 그 모습인 수양달을 본 왕윤이, 달도 내 딸에게는 비할 수가 없네. 달이 부끄러워 구름 사이로 숨어버렸구나 라고 말해 이때부터 초선은 폐월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수화라는 말은 어느 날 양귀비가 내원을 거닐다 함수초라는 식물의 꽃에 그녀가 손을 댔는데 갑자기 잎이 말리면서 움츠러들었다. 이 광경을 목격한 한 시녀가 그녀의 미색에 꽃이 부끄러워하며 움츠렸다는 소문을 냈는데, 그 후부터 양귀비의 별명이 수화로 되었으니 말이다. 하여간 지금 대전 보좌에 앉은 여인은 치마나간과 폐월수화라는 말조차 이 여인의 미를 모두 표현할 수 없었다. 어서 오세요. 이 여인의 목소리도 은쟁반의 옥구슬이란 말인가. 여느 일반인이 이 여인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간담이 녹아내리지 않을 인물이 없지 않겠는가. 여인의 목소리는 비록 크지 않았지만 여인의 잔잔한 음성은 이곳 대전에 두루돌며 끝까지 퍼져나갔고, 이 음성을 들은 6인물, 즉 방금 대전으로 들어온 노 집사와 정하오 행수는 목소리에 마음이 동했는지 모두 황홀한 얼굴을 하며 보좌 앞으로 나아갔다. 여인의 뒤편에도 아름다운 여인들이 홀로 빛나고 있는 여인을 호위하였고, 이 호위무사로 보이는 여인들도 하나같이 시대의 미인이었다. 다만 보좌에 앉은 여인의 미로 뒤편에 서 있는 10명의 여인들은 그저 그런 여인으로 보였다. 뚜벅, 저벅, 척, 척. 해연군주를 뵙습니다. 6인물은 하나같이 모두 보좌 앞으로 나와 부복하여 고개를 땅으로 향했고, 해연군주란 여인에게 예를 다했다. 오행검수와 집사께서는 이러들 나세요. 그제야 6명의 인물은 군주의 명으로 일어나 허리를 굽혀 군주에 대한 예를 다시 한번 하였다. 이 여인은 매우 부드러운 음성과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으나 6인물은 행실을 조심하여 여인에게 매우 깍듯하였고 그 예를 표현했는데, 이들의 모습이 마치 절대 군왕에게 하는 모습으로 보였으니 조금은 이 상황이 어색하고 이상한 모습이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오행검수. 아닙니다, 군주님. 저희는 마땅히 할 일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이화문만 고개를 들고 군주에게 대답했다. 오시는데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오행검수님들을 위해 영단을 준비했어요. 노고에 드리는 선물이니 오늘은 이 영단을 섭취하고 이후 웅기인공으로 내기를 돕도록 하세요. 이 군주란 여인은 아무렇게나 우수를 좌해서 우로 휘젓고 그녀의 소매에서 붉은색 혈안이 튀어나왔는데, 이 혈안은 자체도 피를 머금은 것과 같이 매우 붉은 단이었으나 또한 어떤 연기를 가졌는지 심지어 붉은색 광채가 빛을 발하고 있었다. 대자 대비 만세 군주. 해영군주와 떨어져 있었던 5 극강에 모이는 해영군주라는 여인을 향해 큰 소리를 외쳤고, 이 붉은색 혈안은 해영군주가 펼친 격공 선물로 5 무인에게 천천히 날아갔고, 5 무인은 4개로 도인하여 이 혈안을 각자의 손으로 이끌어 모두 받아내었다.
오늘 오행수님들은 금군부터 차례로 하루에 한 분씩 제 침소로 자시해 오시면 됩니다. 그대들의 연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아, 헉. 성은. 5명의 정화오행수들은 두 눈에서 깊은 감동의 눈짓이었고 그들은 큰 감격으로 인하여 가슴이 진탕되는 느낌이 되었다. 클클클클클클클클클. 못하시오. 오행수들은 바로 군주께 큰 은혜로 충심을 맹세하시오. 노집사는 큰 소리를 외쳤고 대전은 이 노집사의 말에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이에 5 무인은 척, 척. 오행검수는 모두 하나같이 오초복지하였고 그들의 모습은 마치 절대권력 앞에 비굴한 모습으로 바닥에 엎어져 지면에 오체를 모두 대고 바닥을 비비고 있었으니 허허, 이 같은 행동을 무엇으로 표현할꼬. 다만 이들은 지렁이와 같이 지면을 기고 있는 듯 보였으니 토룡도 이런 토룡을 볼 수 있나. 미친 녀석, 기껏 화산파를 버리고 여인 앞에서 뱀처럼 바닥을 기려고 이곳 무사가 되었단 말이냐? 어이구, 화문아, 이 녀석아. 화산파의 존정들이 지금 내 모습을 보면 가슴을 치고 통탄해야 할 것이다. 이거는 대전 기둥과 기둥을 잇는 거대한 천장보에 신비로운 모습으로 스르르 나타나 자리했고 그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관망하고 있었는데 정화오행수는 이러들 나세요.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실 텐데 어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 목욕제기하고 바로 금강열량환을 복용하여 오늘부터 차례로 제 침소에 오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5사람은 천천히 일어나 해영군주 앞에 다시 허리를 굽히며 예를 표했고 이화문을 위시로 5 무인은 돌아서서 천천히 정화금정전 이 대전을 천천히 빠져나갔고 입구에서 대기하였던 5 여인의 인도로 그들은 각자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다. 이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노집사는 정화오행수를 보며 미간을 찌푸리며 다소 째려보는 듯한 눈을 하였다. 그는 그들이 모두 나간 후 약간의 시간이 지나서 고개를 돌린 후 아름다운 여인에게 말한다. 혜야, 녀석들이 나갔구나. 네, 아버님. 응? 노집사가 해영군주의 아버지란 말인가? 헐. 정화금정전은 매우 화려한 대전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다. 현재 이곳 대전 중앙에 황금보좌가 있었고 그곳에 선녀와 같은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보좌에 오르는 계단 아래에 허리 굽은 노인이 있었는데 모든 정화오행수는 연하군주로부터 혈양환을 받아 각 처소로 돌아갔고 이를 지켜보는 2사람이 있었으니 둘 중에 하나 허리 굽은 노인은 매우 날카로운 눈으로 정화금정전 입구를 보고 있었다. 물론 보좌에 앉은 아름다운 여인도 오행수가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놓지 않고 보았다. 클클클클클클클클클. 혜아야, 녀석들은 오늘도 혈양환에 취해서 골골거리겠구나. 네, 아버님. 아버님께서 만들어주신 혈양환은 희대의 마약이니 말이에요. 헐. 이곳 허리 굽은 노집사가 군주란 여인의 아버지란 말인가. 대전에는 거대한 8기둥이 있었고 이 기둥은 하늘을 향해 높다랗게 뻗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8기둥을 이어주는 거대한 보가 있었는데 현재 이거는 이 보에 숨어 아래 대전을 보다가 화들짝 놀랐다. 아니, 군주란 여인은 천상에서 내려온 여인과 같이 빛나는데 그의 아버지란 인물은 정말 기괴한 인물이지 않은가. 어찌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가만. 여인이. 흡. 여인은 바로 사마해. 이런, 어찌 전 무린명주의 딸 사마해가 이곳에 있단 말인가. 이거는 보좌에 앉은 여인이 사마해라는 것을 확인하고 매우 놀랐다. 어찌되었든 이 사마해는 바로 전대 무린맹주의 무남동녀일 뿐 아니라 무린맹이 무너지기 전에 무린맹을 받드는 10개의 기둥 중에 주장열화원의 원주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곳 마의 소굴인 정화루의 별원에서 도대체 이 여인은 무엇이란 말인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에 매거지는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